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민선 8기 들어서 경제와 일자리 계획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조성을 위해서 세계 최초의 상향식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벤치마킹하는 지자체도 많고요. 박 청장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지역 선출직 단체장들과 함께 지난해 성과를 짚어보고요. 올해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견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박병규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직접 초대해서 지난해 구정 성과와 함께 올해 구정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뵌지 몇 달 되지 네, 않았는데 내일이 몇 달 굉장히 됐습니다. 좀 많이 여유신 것 같습니다. 네, 일이 참 많으셨죠. 네, 한 4kg 빠졌습니다. 아유, 네. 그러셨군요. 예. 자, 뭐 방송 전에 청장님과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네. 또 그 바로 직후에 또 제주항공 여객 네, 참사가 있어서 특히 우리 광산구에 또 주소지를 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고 또 다른 분들 다 전문 일일이 다 네.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우리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께 늦었습니다만 새해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자리에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은 덕담을 나누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번에는 정말 12월에 우리가 너무 큰 일을 연거푸 2차례 겪으면서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여기 참사로 희생되신 그 분들의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13 그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강조하길 잘했다. 민주주의가 네.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려면 또 우리 시민들의 준비된 정도 또 노력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청장님께서는 소통에 기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좀 펼치고 계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아쉽습니다만 민선 8기가 이제 후반으로 네.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광산구에 어떠한 변화와 또 성과가 있었는지 지난해 좀 시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매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계속 거두고 있고요. 또 작년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로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해를 보냈었는데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복이 많다라고 그럴까요? 운이 좋다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일 잘하는 또 헌신적인 우리 공직자들을 만나서 일을 하면서 이런 좋은 성과들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공직자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또 주민들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열심히 이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이제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그 대외 공모나 평가 여기서 받은 게 154건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예. 상금이 얼마나 되냐면 312억 원의 상사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희가 와, 많이 기초 지자체 예.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획득한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1년 그 예산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이 정도면 거의 100%에 가까운 예. 예산을 지금 이제 확보를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선 8기 전체로 이렇게 넓혀서 보니까 저희가 공모나 평가에 413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666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감사하게도 지방정부 정책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대상에서 자치행정부 혁신 정책상도 저희가 이제 잘 받았고요. 이렇게 광산구가 여러 분야의 공모에 이제 선정되거나 좋은 평가를 이제 받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연대나 이제 참여가 가장 이제 중심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제가 민선 8기 내내 강조한 게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또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랄지 또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변화로 이제 이어졌거나 또는 전국 최초 유일의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 154건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또 사업비도 확보하셨는데 지난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많은 성과 가운데서도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고 올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그렇죠. 저희가 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얘기를 해야 그럼요, 되겠지만 그럼요. 예. 또 부족한 것들은 냉철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걸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쪼개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내부로 이렇게 나눠본다라면 내부적으로는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는 게 꽤 많은데 외부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올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와 민생인데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보이질 않고 있고 또 지원도 역시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민생 경제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당신들이 사업을 10년, 20년, 30년 해봤지만 IMF나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정부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게 또는 경기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제 나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쁠 때일수록 정부의 개입이 더 깊게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도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민생경제 살리는데 정말 주력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저와 저희 공직자들이 민생경제 살리기 지금 캠페인을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 상점을 이용하자. 또 우리 동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랄지 아니면 공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한다랄지 상반기에 가능한 몰아서 써보자.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많이 이용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인분들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아직 효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숫자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 그걸 정리를 이제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일단 상인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 행정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랄지 노동단체랄지 또는 학계, 뭐 의료계, 소상공인, 뭐 기관, 금융, 종교계까지 다 합쳐서 1월 20일 날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떤 협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 광산구의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광산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말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난국 잘 좀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올해 구정 운영, 뭐 민선 8기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상생, 혁신을 C줄로 삼고 주권자의 참여와 연대, 민주주의를 날줄로 삼아서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직조, 그러니까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던데 자, 올해 구정의 주요 방향, 지향점 어디에 좀 맞추고 계시는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뭐 발전시키거나 성장시키거나 뭐 이런 데까지 가면은 이제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고 민생경제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크게 강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방향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건데요.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려면 첫 번째는 행정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듣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예. 일을.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결제가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거든요. 그러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것을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길거리도 가고 공원도 가고 뭐 마트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역사도 가고 이러면서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에서 예.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정책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그 구정에 네. 두 번째는 묻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실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사업이 바로 시민들께 묻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듣고 물었으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사업이 뭐냐면 동미래발전계획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 듣고 묻고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광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시민의 어떤 그 민생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보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정책을 말씀해 주시는 그 저간에는 바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 주도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는 그런 네네. 포부 아이디어로 들립니다. 저간에. 네네. 그게 예. 사실은 민주주의고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오랫동안 실현하기 위해서 예. 노력했던 지방자치의 본래 예. 목적이라고 저는 관 생각을 주도로 합니다. 가는 건 지속 가능성도 짧지 않겠습니까? 관체랑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도 바뀌고.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마음대로 그냥 다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요 지금.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청장님께서는 좀 이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존의 5국 1소 이제 조직 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7국 1소 7개의 국가 1개 이제 소의 네. 단위로 좀 개편하셨던데 개편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번 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업무 효율성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네. 저는 사실 그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나름 평가를 받았던 게 혁신입니다. 혁신. 그래서 행정에 와서도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행정혁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혁신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법을 바꿔보자 또는 뭐 TF랄지 뭐 위원회를 구성해보자 이런 게 아주 그냥 모든 조직에서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그간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행정혁신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간부 중심으로 회의를 했던 것들을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군데 다 모이지 못하니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직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고, 있는 그런 톡방이 있나 보네요. 보고 그렇죠. 의견도 이제 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청장님께서도 직접 들어가 계시죠? 당연히 저는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거고 간부들과 회의를 주재하면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회의 문화를 눈치 보지 바꿨고. 않고 편하게 그렇습니다.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그동안 행정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구청장까지 이어지는 이 결제 방식이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제 방식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결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을 잘한 사람이 도장만 찍어서 되겠어요. 가장 일을 잘한 사람들이 구상부터 실행까지 그 깊이 구석구석을 다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제가 주문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 너무 많은 인원을 한 국장이 담당을 하게 되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현하기가. 업무 파악도 솔직히 힘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게 잘라놔야 세분화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그래도 가장 저희 구청에서는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신 분들이 국장이 됐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조직 개편을 이제 했고요. 아마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해서 당장 효과를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효과로서 네. 분명히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또 청장님께서 앞으로 또 롱런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안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장들이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요. 발현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후배 공직자분들 또 그런 모습을 또 통해서 그렇습니다. 배우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의 이슈판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자, 5234번을 쓰는 우리 청자님께서 빵톡을 통해서 청자님 광주가 틀리 평화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평방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청자님 말씀이 오르십니다. 정말 민생이 중요하죠. 아주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산구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평화방송 애청자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신년대담으로 듣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박병규 광산구청장님 나오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동구청장님부터 신년대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듣고 있는데 구청장님 언제 나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정시장 인근이 집인데요. 최근에 송정시장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빨리 시장이 회복되길 청장님께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이영진 빈체시님께서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백수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도 민생경제 회복 화이팅입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주셨습니다. 신님 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송정시장 화재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네요, 우리 주민께서요. 네네, 뭐 아무튼 그 화재로 우리 이제 상인들께서 굉장히 충격도 받으셨고 네. 또 염려도 많은데 아무튼 우선적으로는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의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재발 방지 대책이랄지 후속 조치들도 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에게 좀 크게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청장님께서 올해 앞서서도 시민 주권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차례 주셨는데 자치 분권을 현실화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토대를 다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연장선에서 또 시민이 주권자로서는 민주주의가 민생이고 혁신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민주주의를 강조 많이 할 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냐. 역설적으로. 그렇죠. 또는 예.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민주주의가 실제 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13 계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3 계엄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이 올스톱 돼버리잖아요. 이 정부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혀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민생도 자연적으로 이제 파괴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또 그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이제 합니다만 그 중에 또 제가 강조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좀 행복한 세상에 살고 싶다라면 또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말로 꽃피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면 자꾸 사람 바꾸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사람 바꿔봤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이 행복해지거나 내 삶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게 이를테면 민주주의된 이런 이제 사회가 우리 삶도 저는 이제 바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도 그나마 87년도에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 망정이지. 안 줬으면 꼼짝 못하고 국회도 예산 정치인들도 다 잡혀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이제 끔찍합니다. 방송도 역시 검열받고 방송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가정입니다만 그게 계속 유지됐다면 청장님과의 인터뷰도 이 시간에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방송 중에서 일본 타켓이 평화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네, 그렇습니다. 또 얼굴든 소리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권력의 분산이라는 건 이제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주권자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노력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정장치가 뭐냐? 바로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거죠. 자치분권을 꼼꼼히 해놔서 그 어떤 것이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촘촘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편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치 역량이 예. 그 수준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선 8기에서 민주주의를 강조 이제 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민선 8기 광사구를 대표하는 핵심 히트 상품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벌써 100회를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애정을 네. 가진 이런 정책이신데 네.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정책은 제가 제안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예. 민선 8기 1호 결재가 이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첫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광산구 민의 것이 돼버렸고요. 예. 또 찾아가는 이 수식어가 좋았는지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걸 또 그대로 벤치마킹을 쓰면서 하는군요. 네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 예. 하는 걸 이제 많이 봤는데요. 이걸 원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3%가 만족한다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이 90%를 넘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항상 호불호가 있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93%는 못 찍을 것이다. 90%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94%를 찍어서 그래서 1%가 더 올라서 가능한 올해부터는 설문조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너무 많이 올라갔기 예. 때문에. 아,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럴 정도로 시민들이 예. 지금 이제 좋아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왜 걱정이 많았냐면 결국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민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 더 불만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재된 민원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누군가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인데 시민을 만나면서 구정에 도움되는 이런 좋은 의견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의견들을 듣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늘은 건 맞아요. 피곤한 것도 맞고. 그러겠죠. 그러나 시민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시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몽차사였거든요. 예. 도대체 행정에다 말을 해놓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 뭐 그날 뭐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예. 그 과정을 계속 소통해 주시고 피드백을 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민들께. 너무너무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시민들이 좋아하고요. 그동안 접수된 그 경청 건수가 뭐 저희가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알지 아니면 구청장 직통 문자가 있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보니까 2월 12일 기준으로 6,560건을 저희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해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예. 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지금 이제 해결하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그렇군요. 아주 뭐 저는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장님께서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권력의 또 분산, 견제, 균형의 이른바 삼각축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또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앞서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던데요. 동미리 발전 계획. 네. 을 언급하셨습니다. 광산구가 이제 자치분권을 동과 마을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동미리 발전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개념이신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잠깐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치분권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치분권이 예, 구까지만 지금 자치분권이 돼 있는 거고요. 동은 사실 구에 출장 사무소 같은 것입니다. 예. 분권이 지금 이제 돼 있지 않고 자치도 이제 없는데 저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도 있는데 동까지 마을까지 자치분권을 실현해보자라는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의 반응은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안 하셨던 것을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니까요. 불편한 걸 왜 우리에게 자꾸 시키느냐 이런 이제 동단위에서 분위기도 굳이 미래 발전 계획이 그렇죠.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을 그냥 자꾸 불러내 가지고 니네 마을에 대해서 니들이 조사해보고 니들이 어떤 고민하고 연구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이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받거나 훈련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동별로 미래발전 계획을 세웠어요. 네. 세웠고 제가 지금 21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방향도 잘 잡은 동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뭐냐면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도 해보십시오. 예. 라는 게 이제 제 주문이고, 예. 예. 그걸 올해를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과정들이 일정하게 가면은 구청당도 앞으로 함부로 못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큰일 날 겁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내놓고 예. 시장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렇습니다. 근본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런 시민이 모습들이요. 주인이라는 걸 이런 과정을 그럼요, 통해서 이제 그럼요.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시간이 당초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광성구청장님 신년대담 좀 1시간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 워낙 조곤조곤 잘해주셔서 자, 이건 하나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은 없으신 거지요? 굉장히 아무래도 힘드시죠? 예산 확보가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정부 재정 자체가 축소돼 버렸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자 감세 또 경제 정책이 그렇게 뭐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더군다나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다 이제 축소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잘 가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서서히 청장님 보내드려야 될 네. 시간인데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뭐 앞서서도 그런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감사한 게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일을 끊임없이 주문하는 제 얘기에 대해서 예. 귀 기울여주고 뭐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고요. 또 이런 새로운 그 혁신의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아무튼 우리 광산구가 한 해 한 해 더 발전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히 경제가 어렵지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네. 자, 광주의 동서남북 광산구청까지 총 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정말 올해 두루두루 모든 자치구가 또 잘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만 광산구 더더욱 발전하고 네.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네. 응원하고 저희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